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일 한자 97번째 시간입니다. 97번째 컨텐츠는 바로 이 글자입니다. 지난번에 잠깐 살짝 언급하면서 설명드린 적이 있는 글자인데요. 바로 보시죠. 자, 이 글자는 일단 준 3급에 배정되어 있는 빠질 함자입니다. 총 11획이라고 되어 있네요. 옆에 있는 이 콜론의 경우는 한국 어문회에서 제정한 장음의 표시입니다. 소리를 그러니까 함 하면 안 되고 함 이렇게 길게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상당히 어렵지만 그래도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자, 일단 언덕 부자에다가 함정 함자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생긴 것은 언덕 부가 있고요. 이건 왼쪽에 있을 때, 오른쪽에 이렇게 막 붙는 경우에는 이거는 오른쪽에 있을 때는 언덕이 아니라 고을 읍자에, 이건 방이라고 하고 이거는 변이라고 하죠. 좌부방, 우부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어렵죠. 좌가 사실은 변이고 오른쪽이 방인데 어쨌든 언덕부 변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 모양은 잠깐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뒤에 바로 나오니까요. 이게 자체가 함정이라는 뜻이네요. 그러니까 이 글자는 나중에 붙었을 확률이 매우 큽니다. 원래 글자는 이렇게 생겼던 모양이에요. 자, 이번 시간부터는 또 한번 같이 한번 써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총 11획입니다. 우리는 이걸 나눠 쓴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넷, 다섯, 삐쳐도 되고 안 삐쳐도 됩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렇게 씁니다. 이번엔 좀 삐쳐서 써볼까요, 여기를? 자, 하나, 둘, 셋 되고요. 그 다음에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해서 이게 빠질 함자입니다. 때문에 함정 정자하고 거의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 글자죠. 자, 이 빠질 함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형성자일 수도 있고 회의자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왜 회의자가 되느냐 하는 것은 뒤에 설명을 드릴 것이고, 형성자인 것은 이게 함자라는 음을 담당하고 사운드를 담당하고, 이게 뭔가 흙을 곧 이렇게 높이 쌓아 올린 언덕 부자를 의미하니까 얘는 meaning을, 의미를 의미합니다. 이거는 소리를 의미하고요. 그렇게 되면 형성자가 되는 거고, 회의자에 대한 설명은 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자는 형성이면서 어쨌든 얘도 뜻이 있고 이것도 뜻이 있는 그런 글자를 말하죠. 그래서 이 글자는 지난번에 함정 정자보다는 조금 더 뜻이 다양합니다. 빠지다, 위에서 아래로 꼭 떨어지는 걸 말하고요. 푹 꺼지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날조하다의 뜻도 있어요. 뭔가 누구를 모함할 때 쓰는 것 같습니다. 모함이라는 함자에 이 글자가 들어가니까요. 점령당하다. 그 다음에 무언가 빠지고 부족하다. 이 빠지다란 말이 사실은 어디에 구덩이에 빠지다도 있지만 뭔가 생각이 빠지다. 생각이 빠지다는 그렇군요. 얼굴이 빠지다. 아무튼 좀 부족한 부분을 빠진다고 얘기하죠. 그럴 때 빠지다를 생각하시면 부족하다가 왜 오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설문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높은 곳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다. 그렇죠? 일설에는 이거라고 한다. 이것은 산사태, 눈사태를 얘기하는 사태, 날치자인데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뭔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설엔 쓰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예전 기준이고 지금은 이런 글자는 거의 쓰지 않기 때문에 그냥 설문해자에는 이렇게 되어 있구나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뜻이 오고 여기에서 뜻이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함정 함자였죠. 원래 글자는 음을 또한 나타낼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글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왼쪽에 붙어서 언덕 부자랑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 글자가 원래는
네, 쌓을 퇴자인데 네, 언덕 부자와 거의 같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따가 이 모양은 다시 또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언덕이니까 크다, 높다. 그러니까 구멍을 깊이, 높게 이렇게 쌓는 거죠. 구멍을 높게 쌓다기보다는 아래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높게 깊게 파는 것을 말합니다. 얕게 파서는 뭐 전혀 효과가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이 모래 사자에 일태 뭔가 이렇게 그 태로 고른다는 얘기예요. 일태를 쓰면 이거는 사태. 네. 산사태, 눈사태 할 때 그 사태를 말합니다. 떨어질 타자도 되고요. 어쨌든 어디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빠질 함자 지난번에도 잠깐 설명드린 일이 있는데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원래 글자는 이 글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글자였는데 이게 전서로 가면서 근문까지는 이게 없었는데 전서로 가면서 뭐 이렇게 된 애가 생기죠. 이게 언덕 부자의 다른 모습입니다.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높이 쌓는다 혹은 지하로 반대로 깊이 파내려간다의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옆에 있는 글자는 지난번 설명드린 것처럼 사람이 이렇게 해서 구덩이로 떨어지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세요. 이 근문에 보시면 이렇게 뾰족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는 유독 사람이 그려져 있고 지금 그 사람 모양이 변해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아래쪽은 원래는 뭐 절구 이런 뜻이지만 여기서는 가시를 뜻합니다. 구덩이와 가시. 비슷하게 생겼죠. 그리고 왼쪽은 원래 없었지만 나중에 소전부터 생기면서 이거는 언덕부, 언덕 위에서 아래쪽으로 깊이 파 내려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빠질 함자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지난번에는 함정 정자를 말씀드렸는데 자, 보세요. 원래 동자이지만 본자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원래 글자가 이렇게 생겼고 동자도 보시면 가시가 하나 더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언덕은 없어지고 옆에 구멍혈이 생겼어요. 이것도 구멍인데 여기도 구멍이다. 라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흙토자가 들어간 것도 일리가 있죠. 왜냐하면 언덕부는 흙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흙토자가 들어가도 말이 되는 이야기고요. 언덕 부자에 아예 이 함자가 들어간 것도 있고 이건 일본자입니다. 일본자는 특이하게 생겼네요. 이게 쓰기가 싫었는지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게 싫었는지 그냥 이렇게 쓰고 옛 구자에 신자체처럼 써놨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빠질 함자 보셨고 지난번과는 반대로 이번에는 함정 정자를 한 번 더 복습하겠습니다. 함정 정. 이거는 재밌던 게 빠질 함자는 사람이 높은 곳에서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었고 함정 정자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이렇게 눈이 큰 사슴이 있는 거죠. 눈이 크게 지금 그려져 있습니다. 이 구덩이에 빠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함정 정자에는 조금 다르게 이 구멍 혈자와 그렇죠? 이 우물 정자가 있는 거죠. 우물은 아래쪽으로 깊이 빠지는 것도 있고요. 이거를 또 위에서 보면 무언가 이 허방다리 혹은 너스레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나뭇가지를 약하게 해놓고 거기 위에 나뭇잎 같은 걸 덮는 거죠. 그래야 오다가 동물들이 빠질 테니까요. 그래서 함정 정자도 있지만 얘는 주로 뭐 사슴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빠질 함자 같은 경우는 사람이 떨어지는 모양이 나중에 언덕 부자가 왼쪽에 추가되면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중국에서는 이 글자를 많이 씁니다. 여기도 언덕 부자가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뭔가 높게 싼 흙을 말합니다. 언덕이니까요. 자, 그래서 빠질 함자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쓰는지 봤습니다. 중국에서는 그대로 쓰네요. 이번에는 시엔이라고 하고 역시 번체자도 역시 시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본에서만 다르게 쓰는데 이 아래쪽 부분 절구 구자 부분만 좀 다릅니다. 참고로 이 절구 구자 이거는
어문에선 1급에 배정을 해 놓았습니다. 절구란 뜻이에요. 절구. 방아 찧는 절구 있죠? 네, 뭐 돌절구니 할 때 절구입니다. 그 부분을 일본에서 신자체는 이렇게 썼네요. 그래서 발음은 칸이로 되어 있습니다. 혹은 오치이루. 역시 이 글자가 쓰였네요. 함정에 빠지다. 오토시레르. 오토시이레르. 네, 역시 함정의 구덩이에 빠지다의 뜻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함, 시엔, 칸 뭔가 비슷하죠? 빠질 함자 가 들어가는 단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 당연히 나와야겠죠? 함정. 두 번째 글자 함몰. 세 번째 글자 함락. 네 번째 글자 결함. 많이 있네요. 함자가 들어가는 포함되는 단어는 상당히 활용되는 단어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모함 있죠? 그 다음에 기함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기함이라는 것은 전 개인적으로 쓴 적이 별로 없지만 일부 지역에서 기함하다, 기함할 뻔하다 뭐 이렇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는 함정입니다. 이건 지난번에 봤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짐승 따위를 잡기 위해서 땅바닥에 구덩이를 파고 그 위에 약한 너스레를 쳐서 위장한 구덩이. 그래서 너스레를 떨다라는 말이 여기서 유래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너스레. 약하게 나뭇가지를 올려놓고 모르는 척, 뭐라 그럴까요? 함정이 아닌 척 이렇게 너스레를 떨 때에 그 부분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2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나 남을 해치기 위한 계략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 비유적인 표현이네요. 계략 구덩이. 그래서 이건 함정 정자다 말씀드렸습니다. 함정 정자는 1급 배정되어 있습니다. 1급 한자입니다. 참고로 함정이란 말을 우리나라는 이 글자도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난간함인데 상당히 복잡하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난간 함자인데 이거는 짐승 우리의 뜻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잡기 위해서 놓는 함정의 뜻이 조금 더 여긴 강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거기다 나무 목자도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짐승을 잡기 위해서 놓는 것이 그런 함정 덫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함정도 둘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함정만 쓰는데 정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옆에가 이렇게 우물정자에 언덕 부자가 들어간 이 정자만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간체자로요. 그래서 징 이렇게 얘기하고 구덩이 갱자도 따로 쓰기도 합니다. 아니면 이 함정 정자만 따로 쓰기도 하고요.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은 발음은 똑같아요. 칸센 칸센이라고 하는데 구덩이 갱자 감자입니다. 감자 해서 세 개를 다 쓴다. 정자는 우리랑 똑같은 이 정자를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복습을 했고요. 이번부터는 이제 새로운 단어네요. 빠질 함자. 이게 아까 무너지다의 뜻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 허방다리 혹은 그 너스레라고 하는 거를 사람이나 동물이 밟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여기는 빠질 함자는 사람이 보통 갑골문에 나와 있었지만 바로 아래로 땅이 푹 꺼지죠. 푹 꺼지는 것을 함이라고 합니다. 물속이나 땅속에 빠짐. 몰자는 사실은 물에 빠지는 걸 말하는 거지만 여기서는 없어진다. 빠져서 몸이 그 자리에서 사라진다. 눈앞에서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빠질 몰자도 됩니다. 죽을 몰자도 되고 없을 몰자도 되고 이 몰자도 상당히 많죠. 결단이 나서 없어짐 또는 결단을 내서 없앰. 함몰. 재난을 당하여 멸망함. 이것도 함몰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일본에서 많이 쓰죠. 물속이나 땅속에 빠짐. 혹은 요즘에는 특히 그 사람의 신체 부위에 다른 거는 좀 묘사하기가 너무 끔찍해서 말씀드리기 그렇고 앞니가 모두 함몰되었다라고 하면 그게 다 푹 꺼져서 다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도 함몰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왜 함정이 들어갔느냐? 빠지다의 뜻이기 때문이고 빠질 함에서 함몰이면 다 빠지다 혹은 푹 주저앉다의 뜻으로도 많이 쓰인다. 이 부분을
추가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빠질 함. 또 들어간 글자 볼까요? 아까 말씀드린 단어 중에 함락이 있죠. 물론 어디에 빠져서 멸망한다의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점령당하다의 뜻으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땅이 무너져 내려앉음. 원래 함락인가 봐요. 그래서 푹 꺼져가지고 이제 멸망이 된 건데 적의 성, 요새, 진지 따위를 공략하여 무너뜨림, 공락, 공발, 공함 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점령당하다의 뜻으로 해석하시는 것이 오히려 좀 혼란이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무너져 내리면 그거는 지는 전쟁이 되는 거지만요. 자, 빠질 함자가 들어간 말 결함이 있습니다. 무언가 좀 빠지다, 손색이 있다는 것은 잘못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하여 흠이 되는 부분이다 라고 해서 결함이 있고요. 결점도 되고 장애도 되고 재밌는 한자죠. 우리나라만 있는 고유 한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탈입니다. 별탈 없이 무탈하다 할 때 뭐 탈자가 나오는데 이 글자는 우리만 거의 쓰는 글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글자는 모함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누군가를 시기해서 어려운 처지에 빠뜨리는 걸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나쁜 꾀로 남을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한다라고 해서 이 함자가 모함할 때도 쓰입니다. 모략, 모해, 중상. 여기서 중은 당하다의 뜻이에요. 가운데 중이라보다는 그렇죠? 중풍처럼 상처를 어떤 그 중상 모략을 당하다의 뜻입니다. 근데 또 당하다의 뜻도 있는 반면에 무고하게 다른 사람을 손해를 입히다의 뜻도 있습니다. 중상할 때 중상이요. 상당히 어려운 글자입니다. 능동도 되고 수동도 되는 이런 표현은 아주 흔치는 않죠. 어쨌든 모함할 때 함은 뭔가 어려운 처지에 빠뜨리다, 함정에 빠뜨리다 하기 때문에 함자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자는 꽤 모자죠. 마지막 글자 기함. 저는 이 표현을 거의 써본 적이 없는데 인터넷이나 아니면 일부 지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기함하다. 기력이 없어서 가라앉는다. 네. 갑작스레 몹시 놀라거나 아프거나 하여 소리를 지르면서 넋을 잃는다. 그래서 기절초풍, 질겁, 혼비백산 등의 유효어가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예문은 조금 더 폰트를 키워서 뒤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함. 첫 번째 예문입니다. 할머니는 오랜 수술 후 기함하여 혼수 상태에 빠지셨다. 여기는 기함 말 그대로 기가 푹 내려앉다의 뜻입니다. 주저앉는 거니까 매우 힘이 빠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혼수 상태에 빠지셨다.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예문. 영희는 개가 자기한테 달려드는 것을 보고 기함할 듯이 놀라며 소리를 질렀다. 기함 자체가 기가 푹 꺼지는 거기 때문에 그죠?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절한다와 거의 비슷합니다. 기절할 듯이 놀라며 기절을 하지 않은 거예요. 세 번째 예문. 쇠뇌는 기함하고 정신이 들었을 때는 자정이 넘어 있었사와요. 소설 작품에 나오는 예문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기함은 기절과 비슷하죠. 기가 푹 꺼지는 것은 기가 끊어진 것과 같기 때문에 기절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함하다라는 표현을 자주 쓰시는 분들은 이 기함의 뜻을 정확히 알고 계실 것이고 언어 생활 중에 기함이라는 표현이 자주 쓰이지 않는 분들은 이런 뜻이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일 한자 97번째 시간에는 준 3급에 해당되어 있는 빠질 함자 장음이었어요.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함정이 있는데 사람이 아래쪽 구덩이에 이렇게 빠지는 모습을 높은 곳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을 그린 그림인데 나중에 흙을 도두다 깊게 파다란 뜻으로 언덕 부자가 왼쪽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 여기까지 드리고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